아침 식사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침 식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가요? 요즘 뭐 유튜브나 SNS 이런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의사는 아침을 먹으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뭐 혼란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아침을 먹어야 되는 분, 아침을 먹지 말아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싱거운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대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사에 문제가 있건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아침을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을 평생 안 먹고도 건강하게 잘 지내온 사람에게 또 아침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곤욕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권해드리는 분들 중에요. 제일 중요한 분들은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공복을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부족하고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라면요.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대사적으로 아침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근육을 잃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혈당 스파이크가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심한 사람이야. 또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혈당에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켜야 점심 저녁에도 혈당이 안정화가 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 한번 만들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뚝 떨어지면 또 먹게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그럼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을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사의 문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적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아침을 드시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을 걸러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육이 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공복 운동도 좋아요.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공복 운동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는 마른 비만 환자가 공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만 빠져요. 그래서 아침을 드시는 거와 안 드시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심하고 내장 지방이 너무 심한 사람들 중에는요. 아침을 걸러서 대사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에 간헐적 단식을 해서 12대 12, 14대 10 그리고 16대 8까지 간헐적 단식 시간을 늘려가시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대사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아침을 굶어도 됩니다. 아침부터 일이 많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아침을 굶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아침을 굶어도 나는 충분해.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난 점심 때까지 견딜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아침을 굶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서 하시고 나머지는 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대사에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다. 그리고 어떤 내 공복을 참기 좀 힘드시다. 이런 분들은요. 세끼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어떤 식단으로 꾸려야 하나요? 아침 식사를 먹는데 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혈당을 안정화시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포만감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다가 주스 한 잔을 먹고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나가게 되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10시 정도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를 겪게 돼요.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아침에는 빵, 떡면, 과자, 액상과당 피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또 우리 흔히 먹는 누룽지라든지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스프 이런 거 정말 안 좋아요. 유동식이라고 그러죠. 후루룩 먹게 되는 이런 거를 정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칼로리도 줄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건강하더라.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혈당 수준이 아주 안정이 되더라. 점심에 폭식이 멈췄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 그러면 무슨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 단백질은 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아침에는 계란 2개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그리고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먹으면 좋고요. 또 고기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단백질 원이 될 수가 있어요. 땅콩버터, 무가당 땅콩버터에도 일정 정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곁들여서 드시면 좋거든요.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드시면
드시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콩류 좋잖아요. 콩은요, 콩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요. 콩 자체로 대두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죠. 두부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부는 일반 콩보다 흡수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청국장이라든지 낫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면 잘 찾아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그리고 시금치, 호박씨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 보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드신다면, 아침에 이렇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하루 종일 식단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건강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포만감이에요. 이렇게 먹었는데 포만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침에는 포만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아침을 먹고 나왔더니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미숫가루 먹고 누룽지 먹고 이러면은 포만감이 많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회사 가서 또 간식 코너에 가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포만감 있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또 섬유질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야채를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겠죠. 제일 먼저 음식을 먹을 때 1번으로 먹어야 될 게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지방을 많이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이 섬유질을 먼저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한데, 섬유질을 풍부하게, 나물과 야채, 샐러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신다면 포만감도 좋아지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닝커피 등 아침에 마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좋나요? 아침에 마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공복에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라는 것들은요, 대사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시간이에요. 아침 공복에는요, 밤새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도 잔잔하고 인슐린 레벨도 잔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아주 단맛이 나는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이라 그러죠. 후루룩 먹는 이런 것들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복이라는 건요, 아침에 어떤 음식을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 음식을 내 몸에 아주 흡수를 잘해서 내 몸으로 잘 흡수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먹는 음식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커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안 먹고 커피부터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안 좋거든요. 오전에 커피 한 잔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는 커피는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우리의 위는요, 이제 비어있는 상태고, 또 이제 대사적으로도 인슐린과 포도당 레벨이 잔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침은요, 우리 교감신경이 이제 점점점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데 있어서 코르티졸이라든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흥분을 시켜서 잠을 깨우게 돼요. 이 흥분이 안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깨우기 때문에 아침에 교감신경과 이제 코르티졸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복에 커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이 깬다고 느끼겠지만 정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이 됩니다. 갑자기 교감신경이 확 항진이 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맥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요, 절대 저는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공복에 비어있는 속에 커피를 먹게 되면요, 이 커피가 위하고 식도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침 공복에 커피 먹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커피는 먹는 거 좋아요. 오전에 먹는 거 좋은데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은 출근해서 한 9시 정도 업무를 시작할 때, 그때쯤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는 아침에 커피 안 먹으면 대변을 못 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커피가 장운동을 활성화 시켜주거든요.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속에는 이 성분이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대변을 보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먹다 보니 커피에 중독이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으면 대변을 못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께는요, 식사 후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은 적고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 먹어도 대변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무조건 나는 잠을 깨운다고 아주 일반적인 커피를 먹는다 라는 분들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말고 아침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정제된 탄수화물 쪽에서 유동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후루룩 먹는 음식은요, 아주 흡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그냥 씹어서 먹었을 때 160까지 올라갈 혈당을 예상을 했다면요, 후루룩 먹는 음식을 먹었다면요 200 이상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씹지 않고 먹기 때문에 위장과 소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탄수화물로 된 죽, 누룽지, 미숫가루,
수프 이런 거 부드럽다고 자꾸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거. 그래서 아침에는요, 되도록이면 튀는 것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내가 아침에 바빠서 뭔가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요즘에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성분들 잘 보시고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단백질 쉐이크는요, 유청 단백질 그리고 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 가지고 잘 만들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보실 때는요, 뒷면에 이제 영양성분표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서 탄수화물 함량이 최소한 15g 이하는 돼야 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있는 게 좋고 대체 감미료가 없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약 20g 전후가 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너무 바빠서 내가 아침에 뭔가 후루룩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닥터리가 이런 거 먹지 말래네, 누룽지 뭐 이런 거 먹지 말래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대체할 거를 찾는다면 아침에 잘 만들어진 단백질 쉐이크는요, 드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연구와 논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나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해 주셨는데 두유도 괜찮나요? 아침에 두유 정말 좋죠. 두유는요, 정말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 함량을 극도로 억제할 수가 있어요. 딱 먹었는데 단맛이 난다 그러면 이거 잘 만든 두유 아닙니다. 딱 먹었는데 고소한 그 콩 자체의 맛을 잘 낸 이런 것들이라면, 뒤에 성분표 보시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 저는 2g 이하짜리 먹고 있거든요. 링크에 걸어 드릴게요. 2g 이하짜리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든 두유,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셔서 먹는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커피는 식전보다는 식후를 추천하시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디카페인 커피라도 공복에 마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커피 자체가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더라도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시킬 수 있다는 부분 하나랑요, 더 안 좋은 건요, 위식도를 통과하면서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를 갑자기 확 나오게 해서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공복에 디카페인 커피나 일반 커피를 먹는 건 되도록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꼭 지키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올리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먹고 나온 걸 말씀드릴게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변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질리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고요. 이제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 준비도 저 스스로 합니다. 저 스스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병아리 콩을 삶은 것들 주문해가지고요, 병아리 콩하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섞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견과류를 좀 넣어서 매일 아침마다 먹습니다. 이렇게 먹은 지가 한 6개월이 넘었는데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너무나 맛이 퍽퍽하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추가를 한다 그러면 블루베리를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식물성 단백질인 병아리 콩,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인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을 같이 섞으면서 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과일인 블루베리를 먹으면 혈당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포만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점심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먹을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침엔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렇게 먹은 뒤에 저도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신호가 오면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먹는 이 루틴을 스스로 잘 만들어 주신다면 아침을 보다 건강하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아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는 TV를 보면요, 중간중간 광고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미운부터 해서 산양유부터 해서.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전보다 고기, 단백질 이런 걸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에서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단백질이라면 결국은 이제 고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주말에 나가서 단백질 보충한다고 고기를 사드렸더니 소화 안 된다고, 그리고서 소화제 먹고 괜히 나갔다 막 이렇게 타박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단백질 음료라든지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손실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는 근감소증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의사들끼리만 하던 얘기였었는데 서구에서부터 근감소증이 공식 진단 명칭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부터 근감소증이 이제 진단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요 이만큼 심각해요. 근감소증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조금만 넘어져도 낙상을 해도 부러지게 되고 골절이 되면 또 입원해 있다가 더 근육이 빠져서 퇴원하지 못하고 사망하시게 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근감소증은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이 되니까 근육의 원천이 되는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이제 근육이 잘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혈당 관리가 잘 돼요. 단백질은 결국은 근육의 원천이고 단백질을 잘 드셔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기회가 적어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야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요. 또 혈당 스파이크도 안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의 문제는 우리의 대사와 모든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카락, 피부, 손톱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호르몬,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면요. 금방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고 많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요. 결국은 뭐 인슐린 저항성부터 해서 렙틴 저항성 모든 병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단백질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뱃살을 빼는데도 단백질이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말씀드렸듯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내장 비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어나니까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사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근육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이사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적고요. 또 내장 비만으로 고통받으실 일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식사에서 단백질을 제가 추가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이어트와 내장 지방에 있어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일으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나오면서 GLP-1 수용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 마운자로 위고비인데요. GLP-1이요 포만감을 줘가지고 음식을 적게 먹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주사제 약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요 GLP-1을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일부 지방, 일부 채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 먹으면 여러분들 아침에 미숫가루 먹었나라고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수육이나 삼겹살을 먹었나라고 차이를 보면은 수육이나 삼겹살 먹으면은 다음 끼니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포만감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GLP-1의 포만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게 해주고 장 운동을 느리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포만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도 있어서 이 포만감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나눈다면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은 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요 한 번에 많이 먹어버리고 두 끼, 세 끼째는 굶는다 이거는 아니고요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돼요. 한 번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30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2-30g 정도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목적은요 하루 종일 내가 이제 포만감을 주고 하루 종일 대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의 단백질 섭취를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점심에 먹는 단백질은 그날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점심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대사를 정리해준다는 의미, 그리고 이후에 저녁에 폭식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저녁의 단백질은요,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대사를 정리해준다는 의미에서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꼭 뭐를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아침 식단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는 막 이게 헤비한 음식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엔 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계란 2개, 그 다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무가당 두유라든지 두부 같은 이런 단백질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으로 가면요, 뭐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점심에 먹을 수 있는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를 먹어도 좋겠죠. 그리고 저녁에야말로 많은 뭐 회식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수육이라든지 샤브샤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좀 잘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근육을 늘린다고 할 적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하는 운동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운동 전에는요, 약간의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운동을 마치신 후에는요, 단백질을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는 꼭 드셔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몸에 근육을 쌓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 보통 저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근육을 늘리려면요, 근력 운동을 6, 유산소 운동을 4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그냥 날씬한 체형을 갖고 싶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근육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운동을 하신 다음에 먹는 단백질 정말 중요하고요. 그 후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은요, 잠잘 때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호르몬들이 우리 대사를 정리를 시켜주면서 근육을 늘려줍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근육을 늘리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단백질 5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돌려가면서 먹든지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계란 속에는요, 탄수화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당을 올릴 일이 없죠.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음식 속에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다 챙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정말 좋은 단백질,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요. 보통 크기의 계란 하나는요, 단백질이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2개 먹으면요, 12g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먹어야 될 단백질량이 20g이라고 한다면 벌써 12g이 채워진 겁니다. 나머지 8g은요, 그릭 요거트라든지 무가당 두유라든지 이런 거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정말 좋은 식사니까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적절히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콩류예요. 콩류는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콩 자체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콩 자반이라든지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콩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게 두부 있잖아요. 두부는요, 일반적인 콩으로 만든 다른 음식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콩이라고 하더라도 두부를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두부도 연두부 같은 거 아침에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콩으로 만드시는 거, 두부라든지 청국장, 낫또, 그 다음에 무가당 두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비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돌려가면서 먹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은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리스 연안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요. 이 요거트가 우유를 오래 두게 되면요, 위에 맑은 부분과 밑에 탁한 부분이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맑은 부분을 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버리고 밑에 있는 부분만 다시 끓이고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기에서 당 성분을 많이 제거한 것들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여기에는요, 같은 양을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좋고요, 맛도 좋죠. 꾸덕꾸덕해서 우리가 다른 음식에 토핑으로 사용할 때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과 곁들여 먹을 때 제가 먹어본 바에 의하면요, 병아리 콩이라든지 그리고 블루베리하고 같이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 그릭 요거트도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 함량을 10g, 5g 이렇게 이하로 만드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제품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단백질은요, 생선 쪽이에요. 생선은 고등어, 광어, 연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생선들이 갖고 있는 지방산은요,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정말 좋은 우리의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에 좋은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할 때나 식사하실 때 회라든지 참치회, 연어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면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가 있어요. 생선을 이용한 단백질 섭취도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닭가슴살이에요. 여러 가지 고기도 많지만 닭가슴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닭가슴살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충분히 이제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가 있고 먹기도 아주 좋고 맛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구하기도 아주 쉽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짤 때 이 닭가슴살을 항상 고민의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은 식단을 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걱정 때문에 불안한 사람도 많습니다. 단백질 식품 선택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자, 단백질을 먹다 보면요,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요리하다 보면 또 트랜스지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계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란은요, 정말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죠. 그런데 계란을 먹을 때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란 노른자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일반적인 성인이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2-3개 정도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드시고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는요, 어차피 고지혈증 약에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면서 계란 음식으로만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계란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계란은 하루 1개 정도 드시고요. 추가적인 계란을 드시려면요, 계란 흰자를 추가적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여러 음식을 고르실 때 뒤에 영양성분표를 꼭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포화지방의 함량 보시고요. 포화지방의 함량은 되도록 적은 게 좋고요. 그리고 트랜스지방은 제로여야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좋은 제품 아니에요. 트랜스지방은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되는 지방이니까 요것들은 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조리를 할 때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요, 수육이나 이런 걸 만들더라도 고기에서의 기름기 있는 부분은 떼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닭 요리를 했다 그러면은 닭 껍질을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조리할 때도 지방 부분을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육류와 반드시 섬유질을 곁들여서 드십시오. 닭가슴살을 드시면은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셔야 되고요. 수육 같은 걸 드시면은요, 김치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 곁들여서 같이 드신다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같이 꼭 먹는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지키고 계시는 단백질 섭취 방법이 있으신가요? 식단에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저에게 당신은 단백질을 먹는 원칙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면 그 3끼에 단백질을 어떤 걸 먹을까부터 고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에 300kcal 정도 되는 샐러드를 이제 주문을 해서 먹어요. 그런데 이 샐러드에 단백질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계란 2개를 항상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먹었었는데 점심에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계란은 아침에 이제 안 먹고 점심에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진료를 할 때는 그렇게 활동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병아리콩, 그리고 블루베리, 견과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고 나가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포만감이 좋아서 거의 다른 음식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점심에도 이렇게 계란하고 이렇게 먹으면 저녁까지 크게 생각이 안 나고요. 저녁에 만약에 회식 자리가 있다, 꼭 어디 모임에 나가서 메뉴를 꼭 정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수육이라든지 샤브샤브 쪽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생선 요리 같은 것도 되게 괜찮고요. 그래서 회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아침이 너무 바쁘다, 또는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또 자기 전에 너무나 배가 고프다, 참기 힘들다,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막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잘 만들어진 단백질 쉐이크라면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끔 갑작스럽게 이제 허기가 지거나 그러면은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긴 해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15g 이하 되는 게 좋고요. 거기에 인공감미료 같은 게 안 들어간 게 좋고 단백질 함량은 20g 정도 전후로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지방 같은 거는 안 들어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단백질 파우더라면 적절히 잘 드신다면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약 30년간 비만 치료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본 환자만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더 많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 닥터리 TV에도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